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출장이 있어서 계속 안양을 통해서 서울을 지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는 예정되어 있던 강좌가 있었죠. 창업의 지혜 시리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발표 준비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당연히 할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 자료만 만들어 놨고요. 정확하게는 발표의 기술 쪽으로 해서 주제를 조금 틀어서 이제 잡았는데요. 뭐 역시나 여러분 예창표나 초창표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표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약 한 달인가 5주 전쯤에요. 그 힐링 캠프, 힐링 카페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힐링 좀 합시다 그래서 커피 이렇게 내려가지고 했던 코너가 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야 이걸 한번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날짜가 오늘이더라고요. 8월 18일 화요일 날 저녁 8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들 기억을 아마 거의 못 하실 텐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글 캘린더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결국에는 그래도 하기로 한 건 또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이 창업을 지도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돼 있는 거 이렇게 무슨 뭐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막 밀고 이러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8시에 스트리밍 카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커피 한 잔 혹은 차를 한 잔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들 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1시간 정도 가볍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9시에 이제 딱 8시부터 9시까지만 스트리밍 열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촬영 들어가서 그 오늘 이제 원래 했던 창업의 지휘 시리즈 촬영 마치고 편집해서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 안에 아니면 이제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막 마감도 있고 되게 바쁘신 거 알고 있는데요. 뭐 1시간 정도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바쁘게 살 때는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가끔씩은 또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게 그 1시간 동안은 여러분 창업 관련이건 예체폐 관련이건 질문 올라오는 건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후원받거나 이런 계좌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트리밍이니까 다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씩 가지고 와서 1시간 정도 저랑 노가리나 한번 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날도 덥고 해서 아이스 커피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부터 아이스 커피를 내리러 갈 거고요. 내린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은 조금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좀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스트리밍 준비한 다음에 실제로 8시부터 시작인데 아마 그 테스트하고 하면은 한 7시 한 4, 50분쯤에는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서 스트리밍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카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카페죠. 일단 오늘은 원래 차를 내리려고 했어요. 저번에 한번 커피를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차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장마철이 끝나고 이 폭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더워지는 또 시기가 돼가지고 한 2주일 정도 굉장히 큰 무더위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쯤에는 뭔가 좀 시원한 뭔가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커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스 커피는 개인적으로 뭐 찾아냈다 정도라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즐기는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점은 그렇게 고가의 원두를 쓰지 않고도 그냥 일반적인 저렴한 원두로도 굉장히 맛있는 그런 커피를 내릴 수 있고 또 굉장히 간편하게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준비물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이 데코레이션으로 식물을 하나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그랬듯이 여기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 놨습니다. 지금 온도가 점점 식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온도가 보니까 한 75도 정도 돼요. 원래 아이스로 내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였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은 지금 준비하느라고 또 온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아이스 커피는 어차피 식힐 거라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온도가 낮아져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리려고 하는 커피가 약간 탄맛이 강한 커피이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낮아도 나름대로 이제 풍부한 맛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원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모르시겠지만은요, 이거는 그렇게 비싼 커피는 아니에요. 이 원두는 코스트코에서 가장 싼 하우스 블렌드 커피고요. 보통 한 934g인가 뭐 그 정도 돼요. 934g 정도에 한 16,000원 정도 안팎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 원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마시고요. 이게 에스프레소 블렌드가 있고 하우스 블렌드가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블렌드는 좀 많이 써요. 그래서 하우스 블렌드가 드리블하기에는 좋은데, 이게 이제 나름 이제 로스팅 자체는 스타벅스에서 해서 굉장히 괜찮은 커피긴 한데, 로스팅이 좀 과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강배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좀 커피의 다양한 향이나 맛을 추구하시는 분한테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아주 일반적인 그 아메리칸 스타일의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스로 내렸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맛을 보여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커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늘 그랬듯이 제가 이제 아끼는 그라인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을 담았습니다. 이 얼음을 왜 내려야 되는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여기에다가 굉장히 진한 커피를 내려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렉트로 내릴 거고요. 사실은 이 얼음도 좀 더 단단한 얼음은 좋은데, 제가 이거는 그 정수기에 있는 급속 냉동한 얼음을 꺼내와가지고 사실 밀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스 커피에 쓰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얼음은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아쉬운 대로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두고요. 그 다음에 컵이 종이컵인데, 이거는 제가 이 커피를 따르려고 하는 그 종이컵은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좀 간단한 방식으로 커피 내리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커피를 담을 건데요. 원래 1인분이면은 딱 그냥 한 스쿱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에게 대접을 하는 거니까요. 또 약간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더 맛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한 2스쿱 정도의 분량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피는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갈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커피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원두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관을 하시는데, 뭐 어떤 분이 뭐 진공으로도 해보고, 뭐 밀봉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보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신선한 커피는 가능한 빨리 마시는 게 좋다 정도고요. 보통은 그냥 여러분 그 커피 백 있죠? 백에다가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최대한도로 압축시켜서 그냥 집게 하나로, 클립 하나로 끼워 놓으시는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커피가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무래도 좀 그 향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더치 같은 콜드브루죠? 콜드브루로 내리면은 좀 그 향이 다시 좀 살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아이스는 태생적으로 향을 보존하기 좀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스로 그냥 즐겨 마셔도 나름 뭐 괜찮은 커피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달 지나면 또 이제 그렇다고 버리기 또 아깝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진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비싼 커피들 있잖아요. 100g에 10,000원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비싼 커피들은 웬만하면은 빠른 시간은 소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는 하우스 블렌드라서 뭐 그렇게 막 특이한 향이 있거나 뭔가 독특한 그런 맛이 있진 않은데요. 오늘 제가 내리는 방식 자체가 좀 침출식에 가깝기 때문에 하우스 블렌드가 오히려 아이스 커피에 더 잘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커피를 일단 준비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커피가 거의 다 갈리고 있어요. 이 커피는 강배전이 돼가지고 좀 갈리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갈리는 편이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커피를 제가 갈게 되면은 이 그라인딩을 한 커피를 원래는 여기 있는 이 드리퍼에다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적시지 않았죠.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하신다 그랬을 때는 좀 처분하기 좋게 하시려면 일회용 컵도 좋지만, 저는 이제 좀 사무실이라는 특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머그컵이나 뭐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담아서 우릴 수 있는 그런 컵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온도가 얼추 이제 한 70도에 가까워지는데요. 여기에다 그냥 부어요. 예. 뭐 특별히 무슨 어떤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붓고 나서 기다리면 됩니다. 뭐 원래는 이렇게 저어줘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저어주는 것도 크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져주는 동안에 섞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이제 우러날 때까지 이 커피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내릴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짧은 팁을 말씀드리면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릴 때에는 융이나 이런 걸 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종이 필터를 해서 내릴 때는 한 번쯤 이렇게 물에 적셔주는 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종이 특유의 향을 조금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쯤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이 필터를 한번 적신 다음에 이 적신 종이 필터를 이제 이 얼음 위에 놓겠습니다. 여기 조금 물이 흘렀는데요. 뭐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되게 단순한데 이걸 그냥 부으면 돼요. 부으면 되는데 원래는 이 방식으로 내리는 그런 드리퍼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미스터 클레버라고 하는 드리퍼인데요. 사실 커피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드립이라는 드립 커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제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어지간한 드리퍼들은 다 갖고는 있는데요. 이 미스터 클레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이 뚜껑이 약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 물이 안 빠져나가고 이 고무 패킹에서 이렇게 막혀져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걸 어딘가 딱 올려놓으면은 이 아래에 있는 뚜껑이 딱 열리면서 물이 한 번에 쫙 나가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침출식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침출식 같은 경우는 커피를 원두 안에 넣은 다음에 이 원두가 그 물 속에서 돌면서 갖고 있는 맛을 다양하게 뽑아낸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우리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물의 온도와 젓는 방법 정도만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주면은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균일한 그런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초보자들도 비교적 마시기 쉬운 그런 이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리퍼는 아니에요. 제가 호기심에 사긴 했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침출식으로 이제 우리가 커피를 내리게 되면은요. 좋게 얘기하면은 바디감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즉 커피에는 원래 5가지 향과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단맛, 쓴맛, 신맛,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 짠맛, 그 다음에 뭐 매운맛, 이렇게 매운맛은 좀 아니긴 한데요.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향이 있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그 프리미엄 커피라고 해서 그 스페셜티라고 그래서 단일 품종으로 나오는 싱글 오리진 있잖아요. 이런 단일 품종 원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도 고가지만은 보통 그 원두가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향이나 뭐 있잖아요. 플로럴한 산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끄집어내려면은 정확하게 그 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온도와 그 그라인딩의 그 알갱이의 그 속도와 내리는 침출하는 속도와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그 맛의 플랜 안에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을 딱 최적 지점을 뽑아가지고 쫙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냅다 커피를 갈아가지고 한 번에 우려버리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냥 이맛저맛이 다 섞여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굉장히 바디감이 풍부한 커피가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온갖 맛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까지 묵직한 커피를 그냥 마시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조금만 쓰고 거의 안 쓰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이 침출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드리퍼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우린 다음에 한 번에 내리는 방식으로 내렸는데요. 근데 이 클레버를 그거 하나 하자고 구입하는 건 조금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도 한 2만 원 돈 하는 거라서.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방법을 쓰면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드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 웬만큼 우려서 쓸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우려서 굉장히 풍부하고 진한 굉장히 묵직한 커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이 얼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맛이 또 희석이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래 아이스 커피는 스페셜티일수록 아이스 커피는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케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스로 내렸을 때 마시는 커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커피라고 하는 거는 식으면 식을수록 점점 더 그 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래 낼 수 있는 그 향보다 되게 맛없는 커피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커피 안의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내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은 그 스트레이트 위스키 마실 때 스트레이트로 마시기도 하지만 언더락이라 그래서 그 얼음을 두꺼운 이런 이만한 둥그런 얼음을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위스키를 식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언더락스 같은 경우가 위스키를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서 그 얼음 표면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식었을 때 그 위스키의 향이 극대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아놓고 있으면 물도 어느 정도 식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향이 아직 머금어진 상태에서 얼음에 다이렉트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뭐냐 일반적인 드립커피를 아이스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1.2배에서 1.5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지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제 여기 얼음 찌꺼기, 그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저는 버릴 예정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컵을 쓰시는 분은 물에 헹궈서 이 드리퍼에다 마저 부어가지고 요 드립만 딱 이렇게 빼가지고 버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음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얼음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이 커피 향이 잘 이렇게 밖으로 날아나지 않고 그대로 가둬져서 아이스 커피한테 딱 녹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수기에서 뽑아낸 그런 얼음들보다는 정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꽝꽝꽝 올린 그런 그 얼음들 있죠. 그런 각얼음을 쓰시면은 훨씬 더 향이 풍부한 그런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이 드리퍼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쓸 때 조금 편하다 정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를 내리게 되면은 정말로 커피 본연의 그 향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페셜티라고 되어 있는 싱글 오리진을 아이스로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요. 커피를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갈아가지고 점드립하듯이 천천히 내려서 내려가는 동안에 가능하면은 아주 진한 그 커피의 엑기스가 머금은 상태에서 밑으로 천천히 떨어져서 그렇게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얼음 위로 떨어지도록 해서 식히면은 굉장히 맛있는 싱글 오리진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싱글 오리진 같은 그런 비싼 커피는 원두의 낭비가 너무 심한 데다가 아무래도 아이스로 내리는 과정에서 그 손실되는 그 맛이나 향 같은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그 뭐냐 커피를 잘 내린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인 어떤 그 아이스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오리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요. 이런 방식으로 내리는 거는 이제 블렌딩, 그냥 일반적인 커피숍에서 그냥 맛있는 커피 그런 블렌딩 같은 거를 그냥 구입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렴하고 굉장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 아이스 커피를 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커피를 제가 지금 이제 따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렇게 나왔고, 제가 깜빡 잊고 이 컵을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컵을 잠깐 갖고 오겠습니다. 예, 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지간한 그 차 내리는 도구나 이런 것들은 여기다 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스 커피를 담을 유리컵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플라스틱 컵을 갖고 왔고요. 제가 유리컵은 조만간에 구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커피가 나왔고요. 색깔 괜찮죠? 한번 내려볼게요. 예, 굉장히 브라운 색깔의 굉장히 이쁜 아이스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 커피를 가지고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힐링 카페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맛만 잠깐 볼게요. 좋네요. 예. 이게 종이컵으로 내려도 이 정도의 수준 높은 퀄리티의 커피가 나온다는 거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아이스 커피 내리는 방법은 정말 강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주의하실 건 무조건 블렌딩. 그 다음에 웬만하면 비싼 커피보다는 그냥 저렴하지만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블렌딩을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뭐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그런 브랜드에서 커피 원두를 사시길 원한다면은 가장 저렴한 하우스 블렌드를 구입을 하시면 돼요. 괜히 뭐 무슨 뭐 산뜻한 무슨 향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블렌드 베이스로 해서 침출식으로 아이스로 뽑는 데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저렴한 커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그 편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커피 마시는 방법이고요. 대신 이제 얼음은 만약에 신경 쓰실 수 있으면 좀 꽝꽝 얼린 얼음을 쓰시면은 정말로 그 입안 가득히 향이 남아도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언제쯤이면 될까요? 한
제가 정확하게 8시에 연다 그랬으니까요. 예, 뭐 8시에 스트리밍을 열고 거기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